오늘 강의 주제는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접근의 기술, 적극적인 무관심 기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죠. 일단은 이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심리학 기술로 바디존이라는 걸 배워봐야 돼요. 바디존이라는 걸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접근을 해야지 성공적인 접근이 되는지를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디존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텅 빈 지하철을 탔을 때 자리가 비어있는 긴 벤치가 있죠. 이 벤치가 다 비어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처음 앉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측면이거나 아니면 중간 자리부터 앉겠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한두 칸 거리를 두고 앉는다든가 양 끝에 앉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벤치에 앉기 시작합니다. 버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버스에 탔을 때 자리마다 사람이 있다면 우선 비어있는 자리에 가서 앉고 그게 끼어서 앉게 되죠. 공연장이나 경기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인간들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인간도 원래 그렇게 앉던데 이렇게 지나갈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사람들은 다닥다닥 붙어서 차례대로 앉지 않고 이렇게 띄엄띄엄 거리를 두고 앉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동물이고요. 동물들은 원래부터의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역을 함부로 침범을 받으면 매우 불쾌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사는 집만 하더라도 그렇죠? 각자 자기만의 방이 있고 각자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기만의 공간에 침범을 하면요, 극도로 기분 나빠하고 예민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누가 내 방에 들어온 것 같아. 그러면 엄마, 혹시 내 방에 들어왔었어? 내가 허락 받고 들어오라 그랬지. 엄마, 왜 맘대로 들어오는 거야? 청소하려고 들어갔었어. 내 허락 받고 들어오라고. 엄마 자꾸 이러면 나 엄마랑 한 집에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이런 거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방에 별것도 없어. 자기만의 영역을 침범받았다는 게 기분이 나쁜 거야. 이 연애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는 자기의 영역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게 물리적인 공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생각의 영역,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데 상대방이 내 생각을 묵살해버리면 이것도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이것도 바디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간적인 개념도 있고 생각의 영역도 있고 감정의 영역도 있습니다. 이런 게 따로 다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을 하면 내가 굉장히 불쾌한 감정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이 이만큼 키워가지고 못 참겠을 때까지 이 감정을 꾹 참고 있다가 이제 도저히 미치겠어. 이 여자 때문에, 이 남자 때문에 상사병이 나와서 도저히 미치겠어. 어쩔 수 없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전화를 한다거나 만나자고 해가지고 고백을 해버립니다. 근데 사실 나만 그런 감정이 커져 있고 대부분 상대방 그런 걸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즉 어떤 거예요? 바디존에서 감정의 영역을 침범받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군가 나를 좋아해 주는 거는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고마운데 아직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좀 그렇네, 나한테 좀 시간을 줄래? 내가 생각해 볼 시간을 줄래? 그러면 거의 거절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상대방은 이미 기분이 나쁜 상태거든.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준다라는 건 고마운 일인데 본능적으로는 상대방이 나의 감정의 영역을 침범해서 나에게 피해를 입힌 거예요. 경계심을 일으키는 거죠. 얘가 함부로 나를 쳐들어왔으니까 얘가 언제 쳐들어올지에 대해서 더듬이를 세우고 감시를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고백에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표현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개떡 같은 소리 이런 거 믿고서는 하다가 다 차이고 오잖아요. 상대방에게 나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쓰고 마음을 던지고 과도하게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사정하고 매달리고 이렇게 제가 작업하라고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고백을 하는 행동들이 다 성공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잘 지내시잖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잘 지내만 하라고 그러지 상대방한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너를 보고 싶었는지를 A4 용지 한 페이지 써가지고 보내면 걔가 나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차단이에요. 당연히 차단. 야, 얘 미쳤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되죠. 왜 미쳤어요? 상대방 영역을 침범하거든. 내가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걔가 함부로 다가오고 관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관문을 하이패스로 통과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지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과인데 이제 아직까지도 뭐 연애라는 건 타이밍이라든지 뭐 내가 적극적인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든지 이런 개소리를 듣고 이제 연애를 하시는 분은 없죠, 제 방송에서.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뭐 카톡을 하거나 문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사귀지도 않는 사이인데 연애 초보들은 마치 사귀는 사이처럼 매일매일 연락하고 상대방에게 맨날 사귀는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연락하고 사귀는 사이인 것처럼 하면은 마치 사귀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행동을 하시는데, 그러면 상대방은 사귀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사귀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스러워하죠. 우리가 언제 사귀자고 했어? 근데 왜 사귀는 것처럼 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건 고마운 일이긴 한데 약간 무례한 행동처럼 느끼는 거죠. 나의 영역을 함부로 침해하는 것처럼 느끼니까 무례하다고 또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연락하면은 뭔가 사랑이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매일매일 연락하면요 거의 한 80~90%는 부담스러워서 연락의 텀이 길어지다가 끊어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거의 80~90%고, 실제로는 그런 전략이 되긴 되겠지만 한 10%,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인간의 본능을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담스럽게 작업을 해놓고서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철벽이야, 아주 냉정하고 단호한 사람이에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영원히 나를 쳐다보지도 않겠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문제죠. 상대방한테 매달리고 사정하고 다시 마음을 돌려달라고 하소연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을 밀어내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지나고 단계에 맞춰서 괜찮아질 수는 있어도 당장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심하잖아. 여러분들도 직장에 다닐 때 당장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물론 넓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당장 출근할 수 있지만 내가 다니던 직장이 있어. 좀 말미에 시간을 주시겠어요? 안 돼요, 안 돼. 지금 당장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협상은 결렬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직을 하는 단계라면. 사람들마다 뭔가 준비가 할 수 있으면은 시간이나 공간, 이런 감정의 영역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바디랭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무관심이라는 기술이기도 하고 바디락킹이라는 기술이기도 한데, 사람들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너무 많은 관심을 받으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관심을 보이는 것과 떠남이 공존할 수 있는 바디랭귀지를 취하고 멘트를 날려야지 상대방이 좀 우리에게 부담을 덜 느끼고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까이 가잖아요. 이걸 갖다가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해드렸지만 린인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너무 적극적인 행동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보통 호감의 방향하고 그 사람의 다리의 방향하고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으면은 너에게 뭔가를 어필하고 싶고 적극적이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사이라면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처음 만나는 사이라면 좀 부담스럽지 않게 어떤 행동을 취하면 좋냐면, 다리를 이쪽으로 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다라는 인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막 90도로 틀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하고서 상대방과 얘기를 하는 것과 여러분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좀 느낌이 다르죠.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얘기를 하면 몸을 돌리고 고개만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더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관심 있는 방향을 이렇게 보고 있지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감정을 느끼는 거거든.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다면 그 상대방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매달려서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당기려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거의 이게 부담스러워해가지고 상대방이 약간 뒤로 이렇게 가는 제스처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몸만 약간 틀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나에게 경계심이 좀 적고 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바디랭귀지를 취하시면은 이게 약간 적극적이기는 한데 약간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중적인 감정이 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마치 이렇게 약간 떠날 수 있을 것처럼 제스처를 하면서 상대방을 갖다 가로막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너가 떠나도 돼, 언제든 너가 나랑 얘기하다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라는 제스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똑같거든요. 대부분의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바디랭귀지를 취하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린인, 린백
강의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상대방이 바짝 다가가서 상대방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행동을 하고 가까이 가는 행동을 하거든. 그렇게 하게 되면 바디존에 침범받으니까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멀어지는 행동 태도를 보인단 말이야. 이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황에 다 응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사귀는 남자라던가 여자, 썸 타는 남자, 여자 이런 사람들도 한눈 팔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단속하고 가로막고 나만 바라봐 라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마음이 괜히 답답해지고 자꾸 구속받는 느낌이 들면 일탈해지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디랭귀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만 바라보고 올인하고 호감을 온전히 100% 쏟고 있는 바디랭귀지를 취하게 되면요, 상대방은 나에게 부담감을 느끼고 거리를 두는 행동 태도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앉아있을 때도 보여주고 내가 서 있을 때도 보여줄 텐데, 앉아있을 때는 상대방이 이 정도 있으면 한 45도도 괜찮거든요. 상대방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내가 언제든지 너랑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제스처를 하는 게 좋은 거고,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서 있을 때도 상대방 도망 못 가게 가만 바라봐 그러고서 막 시선 뺏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서가지고 언제든 가도 좋다 이런 제스처를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서 있을 때도 우리가 상대방의 개인적인 공간, 바디존을 무시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들릴 만큼 거리를 서서 유지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심 뺏기지 않고 너무 가까이 가. 그러면은 상대방이 부담스러워서 멀어진단 말이야.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바디랭귀지 취할 때 제가 이야기해드린 바디랭귀지 꼭 생각해서 해보세요.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바디락킹이라는 기술이거든요. 이게 적극적인 무관심이라는 기술인데, 항상 너무 100% 관심을 쏟아주게 되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너무 큰 부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여자나 남자가 다른 데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하면서 몸으로 막는다든가 이런 행동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상대방을 압박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쪽으로 관심을 보이지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 어디든 가도 좋아. 너 어디든 갈 수 있어.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몸을 살짝 틀어가지고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억지로 잡아놓고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너는 어디든 갈 수 있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너와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은 너가 나를 매력적으로 느껴서 너가 날 선택한 거야. 왜냐하면 너는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 나에게 남아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건 내게 매력을 느낀 거 아니야? 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요.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만들었는데 상황적으로 나를 선택했다고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내가 강압하면은 걔는 나를 좋아했다가도 싫어하게 돼요. 거부감을 느끼게 돼요. 왜? 본능적으로 나의 바디존을 침범했다고 느끼거든. 그러니까 거부감이 당연히 드는 거예요.